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오늘 11월 7일이고요. 이번 영상은 좀 제가 최근에 좀 매매를 한 내역과 분할 매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어제 조금 쭉 제가 매매한 내역들을 보다가 분할 매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달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RFHIC를 제가 좀 요즘에 계속 소량씩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KMW가 이제 오늘도 좀 아랫꼬리를 달고 이제 하락을 하기는 했죠. 근데 일단은 더 팔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 좀 관찰하고 있는데 4만 원까지 그 지금 추세 거래량이라든가 지금 하락을 빨리 이제 되돌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은 마음은 더 편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빨리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노와리스도 특별히 이제 매매를 하고 있진 않은데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차트만 딱 보면은 계속 거의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죠.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막 하락을 하더라도 잘 지지를 보였는데, 여기서는 지수가 오히려 지수가 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이제 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인데, 제 생각엔 좀 3분기 실적이 그냥 예상 컨센보다 좀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보통 실적 발표 전에 주가 흐름이 이 실적의 그 컨센을 잘 대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같은 2분기 때는 실적이 이제 잘 나오는 것을 미리 반영을 해서 선 반영을 했다가 실적이 잘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했죠. 근데 오히려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제 계속 하락하는 걸 보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실적이 생각보다는 조금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적당히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저번에 이제 RFHIC가 이제 적자였을 때 마이너스 3%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실적보다 컨센보다 잘 안 나오게 된 경우에 지금 갭으로 만약에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차트에 좀 반영이 만약에 됐다라면은 금방 이제 양봉으로 회복을 할 것이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게 될 경우는 바로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고 회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인데, 지금 실적 발표 며칠 이제 안 남았는데 그 전까지 더 좀 빨리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27,000원대까지 거의 이제 깨는 모습이면 약간의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3분기,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트가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죠. 주식은 이제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3%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닥 좋지 않죠. 이것도 KMW를 비롯해서 5G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이 좀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인데,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약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다시 이제 5G 종목들의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도 요즘에 좀 약한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폴더블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한 20% 정도 부분 매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마음에 좀 안정감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개인적으로는 좀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한 40%, 50% 정도 매도를 했더라면은 지금 그 투자 수익금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약간은 좀 남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RFHIC인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가장 많이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제가 뭐 현금이 뭐 무한대로 있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예전에 이제 급등을 했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 비중에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 기준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현금화를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계속 매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을 때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을 보고 이제 최근에 이 KMW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5G 종목들을 보면서 이게 적당하게 상승을 했었을 때는 약간의 이제 부분 매도를 하는 것이 나중에 그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좀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줄 때 좀 적당히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실적이 지금 가시화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RFHIC 같은 경우는 2020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는 아무래도 조금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만 가지고 상승을 했던 경우에 부분 매도를 한 경우는 굉장히 좀 올바른 판단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반대로 분할 매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 경우도 있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한참 5G 모멘텀을 받아서 많이 올랐을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률이 한 15%까지 났었는데, 제가 이제 적당하게 부분 매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분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때 이 당시에는 이제 손실금이 좀 있었죠. 손실률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적당하게 올랐을 때는 막 추가적으로 함부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부분 매도를 하는 것이, RF 같은 경우는 적당한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마련이 됐지만,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부분 매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수익률이 좀 좋지가 않았었죠.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상승을 했었을 때 이때도 이제 부분 매도를 못하고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었고, 이때도 부분 매도를 할 기회가 한번 잠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부분 매도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 오고, 그리고 그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구간에서는 부분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좀 확실하게 깨닫고, 여기서는 좀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매도를 한 금액을 다시 좀 부분 매수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두 번의 실패 이후에 다시 이제 조금 여기서는 제대로 매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RFHIC처럼 모멘텀, 실적보다는 약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을 경우에는 약간 부분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적과 모멘텀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지금 전반기 KMW가 그렇게 많이 움직였죠. 이런 것들은 약간이라도 부분 매도를 좀 하는 것이 좀 좋고,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추후에 그 실적들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100% 알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좀 부분 매도 한 20%, 30% 정도는 부분 매도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RFHIC를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고점에서 적당량의 물량을 부분 매도를 했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좀 되어 있고,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가치보다 더 그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을 때, 고평가였을 때 부분 매도를 한다면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가치보다 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부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부분 매수를 해가지고 당장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수익을 보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좀 계속 커질 수도 있고 손실률도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승했을 때 부분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처럼, 하락을 했을 때 부분 매수를 해서 나중에 수익금을 더 높여가지고 수익금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RFHIC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한글과 컴퓨터를 제가 이제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잠깐 이제 떨어진 것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다. 근데 지금 2019년 실적만 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영업이익이 안 나왔을 때 거의 한 40%, 50%까지 이제 많이 빠졌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10% 넘게 좀 올랐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관심 종목에만 좀 추가를 해놓고 매수를 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저의 생각은 약간 좀 조정을 보이다가 이 121선 한번 그 터치하고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매수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은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좀 잘 안 나와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은 어떤 매수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다지는 종목들은 그 손절선을 딱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5% 이내에서
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10% 이상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봐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 이제 파인텍이라는 종목도 좀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것이란 예상이 오늘도 좀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요즘에 눈에 많이 좀 띄더라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 중에 하나죠. J&K 히터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은 아직 실적이 좀 명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지금 우리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차 충전소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수소를 만드는 그 필터도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상승할지는 모르죠. 누가 한국컴퓨터가 오늘 이렇게 상승할 줄 알고 제가 어제 언급을 했겠습니까? 저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이 좀 차트도 좋아 보이고 PER이 지금 10도 안 되고 8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소프트웨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8밖에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오른 거고, 이게 수소차 관련주도 이제 언제 오를지 모르죠. 거의 한 5월 달부터니까 5개월 넘게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바로 한 달 뒤에 상승할지 뭐 6개월 뒤에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이 지지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그 지수 코스닥이 조금 조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5G 종목들이 많이 이제 하락을 하긴 했는데, 많이 한 3% 넘게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근데 그나마 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는데 계속 하락세는 좀 지속이 되는 것 같고, 이노얼스가 좀 비중이 있는데 지금 계속 하락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플러스가 좀 다행히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뭐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또 좀 전반적으로 포트에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포트 교체가 좀 있었는데, 야스를 제가 한 이틀 전에 좀 매도를 했고,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 좀 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ABL 바이오 좀 매수를 해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은 그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ABL 바이오도 전고점 정도까지 오르게 된다면 매도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좀 그 LG U 플러스 통신주의 지금 2020년 변화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